저축 상담을 한 번도 안 해본 우리 팀이 많다 보니까 저축의 어프로치부터 좀 클로징까지 어떻게 좀 하면 좋은지 포인트를 좀 레슨을 좀 하겠습니다. 호주 씨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축 어프로치 하실 때 이제 사실 소재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축의 어떤 기본적인 본질 자체가 뭐 일단 목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프로치 할 때 어떤 이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저축의 목적은 첫 번째로 일단은 저희가 3대 자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겠죠. 근데 갑자기 어프로치 시에서 뭐 인생의 3대 자산을 알고 있냐라는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어프로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이 어떤 돈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이끌어내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 관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프로치가 되게 쉽습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한 달에 저축을 200씩 하고 있어. 본인도 모으고 있는데 뭔가 불만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저축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저축이랑은 원래 내가 낸 돈, 즉 원금이죠. 원금 대비 어떤 수익률이랑 이자에 대해서 더 받고 싶은 게 사실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똑같은 시간을 썼고 똑같은 돈을 부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장성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은 돈을 내고 더 많이 불릴 수만 있다면은 전 이게 가장 좋은 그 어프로치가 아닌가?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식으로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돈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이슈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슈로 가면 어떤 경제적인 이슈를 분명히 이야기할 거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지원 상품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 상품에 대해서 뭐 A부터 Z까지 마스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부 관계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있다던데 정도만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해요. 너 혹시 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뭐 미래 적금 들어봤어? 사실 여기서부터 질문 어프로치니까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이 돈에 대한 관심도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현재 수준이 그거라거든요. 미래 적금 들어봤어. 나 그거 안 그래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그럼 이 사람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못 들어봤어. 아니, 나 저축할 생각이 없다가 제일 힘든 사람. 사실은 저축은 무슨 돈이 없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보장성 보험 물어봤는데 나 안 아플 거다, 보험 필요 없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목적을 어떤 니즈 환기에 대한 그 니즈 환기랑 니즈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프로치 시에 내가 모든 사람을 어프로치해서 저축 상담 자리 잡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전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상하게 저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그룹을 좀 집요하게 많이 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영 여기 후보생님이 지금 저축에 관심이 있으셔. 그럼 분명히 와이프분도 관심이 있으실 거고, 또 주영 그 기영이 형 주변 사람들도 분명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주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주영 후보생이 지금 나이가 뭐 20살이래. 관심 있어요 없어요? 저축. 저축은 무슨 오늘 클럽 가서 놀 생각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애초에 대상자를 만날 때 이 사람이 돈에 관심도가 얼마나 많은지를 사전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정보 수집은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대상자가 추려진단 말이에요. 이놈은 딱 봐도 저축을 안 할 것 같아. 뭐 제가 이거 절대 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문신이 엄청 많거나 그리고 날마다 좀 방탕하게 좀 노는 애들이거나, 그리고 술을 맨날 술자리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 근데 월급이 200이래. 근데 맨날 스토리 보니까 술자리야. 이런 친구들은 저축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엄청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성실한 남자인데 술을 좋아해. 그래서 저축 200만 원 중에 100만 원 아껴놓고 100만 원 나머지 써야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이거는 때려주고도 그걸 못해요. 200이 뭐야? 200 플러스 알파 대출 더 실행시켜가지고 더 야무지게 놀 생각을 하지, 안 그렇습니까? 왜? 어차피 나중에 대출 빌려서 내가 돈 더 잘 벌어가지고 갚으면 된다라는 되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내가 만나는 어떤 대상자들의 이 그룹을 좀 선점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선점이 아니라 선정이에요. 좀 추릴 수 있는 사람들은 추려라 이거야. 사실 이거는 꼭 저축성 어프로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만나는 대상자들 있잖아요. 이 대상자들이 좀 뭔가 저축이나 보장 쪽 관심 없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굳이 막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장성은 또 다른 개념이죠. 왜? 그놈들은 어쨌든 간에 뭐 그놈들이랑 하면 좀 그렇지만 저축은 하지 않지만 이 보장 쪽으로 제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심어줬어. 예를 들어서 뭐 후유장이나
저축은 안 하지만 운전은 할 수 있죠. 운전하는 사람들 우리 뭐 자부상으로 연결 지어가 야 이거 돈 받는 방법 알려줄까? 이런 식으로 일단 귀를 여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저축자리 그 자리 찾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일단 이런 그룹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일단 근로소득자들은 대부분 저축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들 무조건 모아야 돼. 걔들은 안 모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히려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프리하게 생활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더 저축을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 자기가 번 만큼 다시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성실하게 9시부터 6시까지 일하시는 이런 근로소득자들이 조금이라도 목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대상자를 만났을 때 일단 이런 그룹을 좀 잘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전 항상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한테 어떤 FF를 하냐면은 정보 수집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직업을 많이 이야기해요. 직업 무조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직업 파악 안 되면은 요즘 열심히 살고 있대요. 그냥 무슨 나 사무직이래 이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직종이 있는지까지 파악을 하면 좋아요. 왜냐면 그 직종에 따라 또 필요한 또 정보 지원 상품이 또 있을 거고 하다못해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들도 있는지 체크를 해요. 만나는 사람 또는 결혼했는지. 물론 결혼은 했다면 웬만하면 저희가 다 알 겁니다. 내 관계성 있는 대상자가 결혼했는지 아닌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근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자녀도 파악을 해요. 자녀가 있냐 없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살인지 봐요. 몇 살인지. 그리고 또 파악하는 거, 가족 관계. 아버님이 은퇴하셨는지 이것도 체크를 전 다 해요. 저는 실제로. 왜냐면 이 A라는 어떤 대상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친구랑 제가 예를 들어 저라는 설계사가 A랑 관계성이 있잖아요. 저는 이 A랑 나랑 같이 알고 있는 공통 분모들 있죠. 이 사람 A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B나 C나 D 이런 친구들 최근에 어떤 정보들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까지 취합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전에 이 A란 친구를 계약이 안 나오더라도 B랑 C랑 D를 만날 수 있는 또 새로운 정보를 이 친구 통해서 수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랑 나랑 관계성을 올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나랑 A랑 B랑 C랑 D랑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메이킹돼요. 그럼 그때 이제 A란 친구가 말이 잘 통하면은 이 친구 통해서 설득시킬 수도 있는 거고, 만약 A가 설득이 안 됐어. 그럼 B랑 C를 만나다 보면은 C 때문에 B랑 A가 설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이 어떤 인적 사항들이나 그리고 만나는 대상자의 리스트를 정리하실 때 세로보다는 가로로 많이 만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플리스트 써보세요 하면 우리 A부터 막 Z까지 쭉 적잖아요. 그럼 우리 사실 적는 게 뭐 있어요? 직업, 정보, 뭐 결혼했는지. 근데 쓰다 보면은 이 사람 요즘 뭐 하고 살지? 정보가 대부분 부족하지 않나요? A부터 C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통해서 어떻게 옆으로 만날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 사실 리크루팅 리스트 쓰는 방법은 똑같고요. 가는 고객 발굴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FC 분들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 세로로 쓰는 툴이 적으니까 나는 지인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은 아니라 맞는데 지인이 없어도 내가 옆으로 뻗어나갈 궁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내 말은. 그러면 조금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지인이 10명밖에 없어. 난 이 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이 10명 만에 계약 다 받았어. 그것도 대단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지인이 10명밖에 없는데 10명 다 계약 받은 거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다음이 없다라는 거야. 왜? 여러분들 그럼 뭘 놓쳤냐면은 내가 옆으로 빠져나갈 궁리를 안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 어프로치 하실 때 일단은 기본적인 정보 수집을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더 중요한 거, 저축 여부. 저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전 이 저축이라는 건 사실은 큰 돈 얼마를 모으는지도 사실 관심이 있지만 사실 저는 이거 같아요.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금전적인 여유가 있냐 없냐도 전 가는 것 같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예 여유가 없는 사람들보다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사실 저축을 안 하고 있어도 목돈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꼭 저축이란 형태로 매달 뭐 월 납입하는 적금식이 아니라 그냥 본인 돈 여윳돈 있어가지고 예금에 넣어놓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자기 쓰는 주거래은행에 돈 묶어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파악을 다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프로치는 여러분들이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를 좀 이끌어 나가면서 이제 이런 것도 하나씩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까지만 파악하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저축. 근데 상담을 계약을 떠나서 이 사람들 결국 상담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소스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게 있어. 너 이거 관심 있어 없어? 이거 관심 없으면 그 사람 내가 봤을 때는 정신 이상한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내가 어떤 상품을 갖다 주는지 상관없고요. 일단은 이런 형태의 상품들이 있는데 이걸로 사실 우리가 말하는 건 관심을 끄는 거죠. 관심도를 올리는 거죠. 근데 이 관심도만 있다고 해서 계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전에 정보 수집을 어프로치 시에 다 끝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서 100% 파악하기 어려워요. 실제 어프로치 이후에 RP를 들어가잖아요. 또 RP를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정보들이 수집이 됩니다. 나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목돈이 이 정도 있고 너한테 내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 처음에. 그렇잖아요. 저한테 말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제가 정보를 수집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 내 상담에 메리트가 있는 거야. 이 상담 메리트를 느껴서 상혁아 나 사실 이 정도 목돈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불리면 좋아? 그리고 나 말고 내 와이프가 목돈이 이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또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또 새로운 정보들이 또 수집이 또 돼요, RP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프로치 시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 그룹부터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정보 수집까지 잘 하셔야 돼요. 어차피 어프로치의 4단계가 가만 고객 발굴부터 TA, FF, 그다음에 어프로치 초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까지 이 4단계가 어프로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만나야만 끝이가 아니라 이 가만 고객 발굴할 때부터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을 파악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안 걸리시려면. 물론 저는 가만 고객도 없어요 하는 분들은 다른 형태의 어떤 가만 고객 발굴의 행위부터 하셔야겠지만 일단 있는 사람들은 저축 계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저축 상담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초의 만남까지는 저축을 잘하냐 내가 상담을 잘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일단 이 사람의 저축의 관심도를 내가 이끌어낼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이거는 보험을 모르는 사람도 이건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간단한 이슈 하나만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이슈라는 게 또 뭐가 있을까? 뭐 미국 금리가 내려가는 이거 알고 있어? 그럼 여기서 또 파악이 되겠죠. 이 사람 수준이. 우리는 알고 있죠.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한국 금리 어떻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흐름은 있잖아요.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은 우리도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거 알고 있냐라는 거야. 아니 막 모르고 있었는데 이거 알아야 된다. 왜냐면은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저축이 있다면은 아마 변동금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변동금리를 가입하면 너 앞으로 엄청나게 마이너스 금리가 될 거야. 그럼 너 이거 이렇게 놔두면 돼 안 돼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알려줄게. 여기서 굳이 뭐 고정금리나 예정이율, 보험 상품을 들이대면서 어프로치 시에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변동금리 흘러가는 금리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목돈을 모으는 형태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안 돼. 즉 리스크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겠네? 여기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맞잖아요. 왜냐면 미국 금리가 내려갔대. 한국 금리 내려갔네. 그럼 내가 지금 가입한 저축 상품이 금리가 내려가는 상품인 거잖아요. 이거 손해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거 내가 제대로 한번 알려줄게. 하면서 저축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프로치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일단 요 정도까지만 풀어줄 건데 어프로치는. 일단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가망고객 발굴 TA, FF, 어프로치 이 단계를 내가 제대로 밟고 있는지 일단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야 돼 스스로가.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일단 만나서 너 저축 얼마에? 저축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 갑자기 대립하고 끝나요 자리가. 이해하셨나요? 이런 경우들이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없나요? 난 엄청나게 많았는데 근데 저희 팀 신입이 많아가지고 이런 경험조차 없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어프로치는 말 그대로 RP를 깔기 위한 그냥 정보 수집 단계 정도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 RP를 또 쉽게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너 봐봐 오늘 내가 이제 알려줄 건 1시간짜리 교육이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상담 절대 못해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 사실 진짜 별거 아니거든. 근데 이거 내가 오래 상담할 게 아니라 상담도 아니야. 다음에 커피 마시면서 한번 알려줄게. 그럼 어프로치 자리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미팅 자리까지 잡고 제가 마무리하라 했죠 항상. 그럼 다음 미팅 자리 왔어. 근데 여러분 센스 있는 설계사라면요 자리 전에 10분 전에 어느 정도 상담할 준비를 다 하셨으면 좋겠어. 이거는 전 좀 제일 여러분들한테 좀 걱정되고 좀 속상한 게 뭐냐면은 상담을 하려고 온 전문가가 늦었어 일단 자리에. 그럼 자리에 늦어서 바로 RP판 꺼내면 다행인데 실제로 우리가 RP판이랑 노트북도 펴야 되고 카페에서 자리를 잡았다면 내가 와이파이도 연결해야 되죠. 근데 와이파이 비밀번호 우리 모든 카페 비밀번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 카운터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 웬만해서는. 또는 벽지에 붙어있으면 다행이지만 또 모든 카페가 벽지에 붙어있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적어도 자리 하기 전에 하루 전에는 내가 오늘 저축하려고 하는 PPT 같은 거 있죠. 이거 내가 브리핑 할 수 있는 브리핑업이 되는지까지는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이제는 RP가 왔어요. 이제 결전의 순간이 온 거야. 전 여러분들 요즘 딱 쓰는 RP는 크게 많이 쓰지도 않아. 어차피 저쪽 PPT를 근간하는 상담 흐름을 잡아내지만 일단 여기서 제가 중간중간 소스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팀방에 공유해드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지전방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거 안창현 선생님이 만드신 자료거든요. 어제 제가 올려드린 파일 중에 5분 저축 어프로치라고 보신 적 있나요? 네. 난 봤다. 난 안 봤다. 찬이 봤나? 아니요. 그래 지종. 자, 공유를 할게요. 허랑 지전방에 올렸어요. 이게 안창현 선생님 만드신 거니까 꼭 출처를 이성현 선생님 만들었다고 하시면 저 안창현 선생님 혼납니다. 꼭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래요. 여기 보면 5분 저축 어프로치를 열어보시면은 제가 광고가 들어져가지고 저는 5분 저축 어프로치랑 효율적인 재테크 PPT를 같이 켜요 저축 상담할 때.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PPT에 있는 내용을 내가 풀 줄 알아야 돼요. 이 어프로치 PPT를 보지 않더라도 할 줄 알아야 돼. 잠시만요. 저 광고가 왜 이렇게 기냐? 자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원금이 클수록 유리. 처음에 뭐예요? 원금이 클수록 유리라는 그 단어가 있죠. 두 번째는 기간이 클수록 유리. 세 번째는 복리. 네 번째는 비과세. 끝이죠, 그쵸? 자 저는 이거 안 보고 풀게요. 뭔 내용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 나왔던 RP는 100만 원짜리 몇 프로예요? 50% vs 120만 원짜리 5%죠.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서도 폐쇄적인 질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는 원금이에요? 이 수익률을 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수익률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은 돈 우리 이 120만 원 내가 돈만 더 내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상품이 사실 없죠.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있으면 그거는 사기예요. 사기입니다. 자 하지만 물어보는 거야. 100만 원보다 이 50% 수익률이 눈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실제 둘이 이자랑 원금 합산했을 때 얘가 더 높아요. 얼마 나오냐면은 1474.9가 나오고요. 얘는 1472.9가 나와요. 맞죠? 그래서 저는 그냥 1475 1473으로 저는 외웠거든요. 저는 제가 그냥 RP를 할 때.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냐? 앵이에요. 앵. 왜 앵이냐면은 아니 수익률이 10배나 더 수익률이 좋은데 실제 원금이 좀 더 있는 게 훨씬 더 만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왜냐면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으로 넘어왔을 때 50%짜리는 없어요. 근데 5%는 시간이 지나면 5% 이상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있습니다라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아요. 그리고 여기서 세부적인 계산표를 보면 여러분 네이버 접근 계산기 다 들어가 보실래요? 주영이도 들어가 보고 창이 다 들어가 봐. 이거 해야 돼. 네이버에 접근 계산기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면은 똑같이 계산해 보는 거야. 자 원금은 월 납입액을 100만 원으로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적립 기간은 1년. 그리고 연 이자율은 달리로 그냥 놔두시고 50% 계산하시면요 얼마가 나오냐면은 1474.95가 나오죠. 그쵸? 9,500원. 그리고 자 여기서 원금만 바꿔보시면 원금만 120으로 바꾸시고 다 따라오고 있으십니까? 네. 자 연 이자율을 5%로 낮춰보십시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1472.9가 나오죠. 그쵸? 근데 제가 지금 쓴 내용이 이거예요. 그 여기서 보면은 여기 1472.9940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화살표가 하나 있거든요. 예. 화살표 눌러보십시오. 예. 자 그러면 얼마가 써졌냐면 원금 얼마예요? 1,440. 원금은 1,440만 원이고 그 이자가 얼마예요? 39. 39만 원. 그리고 세금 떼요 안 떼요? 여기서 풀어줘야 돼. 세금 무조건 뗀다라는 거 알려줘. 은행은 세금 뗀다. 참고해라. 알려주는 거야. 어차피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알려주는 게 좋아요. 여기 다 뭐 디테일하게 풀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은 얼마? 뭐 32만 9,400원 이게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기간을 이야기할 거냐면 혹시 은행 적금 중에 10년 이상 적금할 수 있는 상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전 여기서.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없거든요.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약간 헛똑똑이야.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거기서 딱 이제 파악하십시오. 얘는 헛똑똑이.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뭐냐면요. 사실 이 은행 적금은 평균적으로 1년, 2년, 길어봤자 3년. 그리고 지금 정부지원 상품 청년 도약계좌 나오면서 5년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이 상품이 사실 기간을 길게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이득이 되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 적립 기간만 10년으로 바꿔보십시오. 바꾸기 전에 계산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제가 만약에 적금을 하게 되면 1년짜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아까 이 상품 가입해서 제가 연 이자가 39만 원이었어. 그럼 1년짜리면 1년마다 적금하고 깨고 언제까지 가? 10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실제 얻을 수 있는 이자는 39 곱하기 10이니까 390만 원 이자를 받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이거를 10년으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 10년으로 바꿔서 세전 이자 얼마 나옵니까? 3,030. 자,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하는 거, 왜 이렇게 높지? 가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러분들 390짜리가 아니라 실제로 10년으로 길게 늘려보니까 얼마였어요? 3,600, 약 9배가 차이가 나. 그래서 결론을 내려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요, 고객들이 길게 저축하는 걸 원치 않아 합니다. 그리고 긴 이자를 주는 기간을 길게 늘리지를 않아요. 이게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10년 이상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고객한테. 자, 여기서 또 헛똑똑이 뭐랍니까? 다른 거 이야기하겠죠. 정답은 뭐예요? 보험사. 보험사밖에 없어. 보험사. 그럼 전 여기서 고객 또 체크를 합니다. 정보 수집 또 합니다. 자, 보험사 상품 중에 저축이 된 상품이 있다는 건 알고 있으셨는지 물어봅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알고 있다고 하면 잘 알고 있으시네요. 근데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면서 저는 여기서 이제 복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보험사에서 만약 한 상품 맞아요. 보험은 크게 보장성 보험이 있고요.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고객님이 알고 있는 이 저축성 상품은 실제로는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어요? 공시이율이라는 함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시이율이 뭐냐면요. 자, 고객님이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제가 은행 보험 상품 가입을 했어요. 지금 이자 가입하면 10% 준대. 높죠? 10% 높잖아요.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저축 상품은 언제 메리트가 있냐면요. 하면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줍니다. 요게 원금이고 보험 상품은 이렇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납입하는 이 기간 동안 비교적 긴 기간이지만 10년 이상 저축을 했을 때 이전에는 원금 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상품은 복리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자가 원금 더하기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고 원금 더하기 이런 구조를 설명 간단하게 해줘요. 그냥 설명해주고 어떤 말을 하냐면은 제가 죽을 때까지 이자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사는 나한테 죽을 때까지 이자를 줘야 되는 이 리스크 때문에 내가 납입하는 이 기간 동안 뭘 떼냐면 사업비를 뗍니다. 그래서 원금 도달이 안 됩니다라는 이 리스크를 먼저 오픈을 해요. 저는 이게 정말 매혹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납입 기간 중에는 어차피 이 돈을 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비교적 긴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이래서 몇 살이야? 전 34살이죠. 전 44살 때까지 분명히 전 돈을 벌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어떤 목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부동산을 사든 큰 어떤 그 금액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오랫동안 기간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품은 10년 납입하면은 그냥 해지를 하고 써야 되는 상황인 거고 어떤 상품은 해지를 하지만 않으면 제가 죽을 때까지 이자를 더 준대요. 전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메리트 있다 생각하거든요. 보험 상품이. 하지만 이 저축성 보험으로만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왜냐면요. 이 공시율의 함정이 뭐냐? 자, 지금 2025년도에 10%. 근데 제가 만약에 나이가 60살 때까지 일단 은퇴하는 시점까지 끌고 와서 열심히 불려서 이제 그때 이자를 타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금리가 마이너스래요. 그럼 그때 당시 내가 이 적금을 해지하는 연도에 금리를 적용시키는 게 공시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시율을 일단 알아보게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 공시율이 고객이 납득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게 좀 또 이게 능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입 당시 1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먼 미래에 메리트가 있는 이 상품에 먼 미래로 왔더니 그때는 마이너스 금리래요. 그럼 그때 금리를 적용시키는 게 공시율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상품의 어떤 리스크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험 상품에 대한 매력을 많이 못 느끼시는 고객들이 많다. 왜냐면은 납입하는 기간에는 원금 조달도 안 되고 납입이 끝났더니 그때가 만약 마이너스 금리가 됐어. 그럼 메리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보험사는 하나의 장치를 하나 더 만듭니다. 즉 예정이율과 공시율이 혼합된 상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제가 말하는 이제 푸본을 팔기 위한 빌드업을 하나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푸본 상품의 구성이 이렇습니다. 주계약과 특약이 있어요. 주계약은 저축보험이야. 즉 공시율로 굴러가는 상품이고 특약은 뭐예요? 예정이율로 굴러가요. 근데 우리가 이 금리를 공부하시다 보면요, 이제 금리 변천사랑 뭐 세금 변천사 또 간단하게 풀어주면 되겠죠? 금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우하향 그래프를 그려왔고 세금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말은즉슨 우리가 지금 어떤 상품을 가입했을 때 먼 미래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경제의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둔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은행에서는 금리를 더 줄 이유가 없거든요. 라는 식으로 이제 경제적인 지식을 조금씩 풀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앞으로 혹시 금리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이 공시율도 가입을 하는 게 맞지만 너무 많은 비중을 두시면 안 되고요. 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지금은 예정이율을 주는 즉 종신 상품을 많이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종신 상품이 유리한 이유는 딱 하나 더 있어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는 내가 중간에 사망보험도 서비스로 나오고요. 두 번째,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자를 굴릴 수 있는 기간이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요. 즉 내가 죽을 때까지 이자를 굴려준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단순히 이 기간을 오래 길게 해서 이자를 많이 받는 상품 중에서도 공시율 상품만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예정이율을 주는 상품도 같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상품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를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금 화법을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상품 팔으려고 했으면은 야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전문가 입장에서 제 3자의 입장에서 관망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이런 상품들을 많이 찾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돈을 좀 잘 굴리는 사람들은 이걸 무조건 갖고 있습니다. 즉 복리 비과세 통장이지만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고정금리를 주는 상품 통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 통장이라는 개념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보험 상품이라면은 너무 보험사 영업하는 것 같아. 근데 통장이라면 뭔가 금융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최대한 영업 냄새를 지우면서 내가 전문가 같은 느낌을 많이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저축 어프로치만 잘하더라도 끝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보장성 보험으로 상담을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적립보험 이야기를 합니다. 뭐 화폐가치 이야기하고 리모델링 이야기하고 세 번째 기회비용 이야기하죠. 이 기회비용 이야기할 때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제가 사실 저축 쪽으로도 전문가입니다. 여기서 또 니즈 한기를 심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줄인 고객님 앞으로 제가 이제 보험 보니까 보험을 많이 비싸게 내고 계시는데 제가 줄여주면 이 정도 차익이 발생하실 것 같고요. 여기서 플러스 너 기존에 있는 거 해약하면 해약한 것도 나올 거야. 그럼 덩어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죠. 그 이 덩어리에서 뭐 조금 더 덩어리를 키우고 싶으면 몇 인 가족이세요 물어봐서 3인 가족, 4인 가족 덩어리를 더 키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실제 푸본 저축 상품이 10년 납이면 몇 개월이에요? 120개월이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1억 4천이라는 목돈을 만들었고 120 나누면은 한 달에 120만 원 거의 적금하는. 오늘 저 상담 통해서 120만 원 엄청 좋은 상품 가입하실 수 있는 겁니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렇게 푸본을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물론 이게 정형화돼 있다기보다는 저축 상담을 잡는 방식이 보장에서 저축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적이 많아.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보장 상담으로 들어가더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상담이 저축으로 끝나요. 또는 오늘 시간이 제한되고 고객이 질문을 많이 해서 너무 상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그럼 2차 미팅 때는 제가 저번에 이거 나중에 다음 미팅 때 그럼 잠깐 풀어드릴게요. 어차피 고객은 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까먹고 있어 어차피. 그 다음 시간 제가 와서 이제 고객님이 가입하신 이제 리모델링 비교 분석 전후랑 이제 저축 PPT를 이제 딱 키는 거죠. 고객님 이거 저번에 제가 말했던 거 기회비용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가 어떤 좀 플랜을 준비해봤습니다 하면서 그냥 PPT 켜서 그냥 상담 진행하시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투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상품 메리트 있는 상품이 있고 자 RP는 제가 요 정도까지만 풀어드릴까? 혹시 더 궁금한 거 있나요? 일단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빌드업이 전 됐을 거라 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야기를 막 길게 안 해도 돼요. 실제로는 우리 효율적인 재테크 파일 쭉 나오잖아. 뭐 금리랑 세금 변천사 풀어야 되고 뭐 한국은행 1980년도에는 뭐 35%였다가 지금 뭐 3%다 2%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다 좋은데 그건 머릿속에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짧게 치고 빠지는 어떤 저축 어프로치부터 RP에 임팩트를 주시려면은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해요. 여기 사실 제가 비과세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비과세는 지금 어찌 보면 그냥 얘는 하나 그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를 그냥 공짜로 받는 셈이야. 내가 아직 이야기 안 했잖아. 그리고 이 비과세는 아직 남겨놔야 돼. 왜 남겨놔야 되냐면은 이따가 납입기간 거절 처리할 때 비과세를 또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모든 수술 다 풀어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모든 수술 다 풀어주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접점이 없는 거야. 여기서 비과세 이야기를 안 해도 계약이 나오고요. 세액공제까지 안 가도 계약은 나와요.
다만 중간중간 고객이 고민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는 이 타이밍에 내가 이제 안 풀어준 거 하나씩 툭툭 던지는 거야. 아 그리고 고객님 아까 제가 이게 풀어드렸을 때 39만 원 받았을 때 뭐 32만 원 떨어졌던 이유가 15.4% 세금 뗐잖아요, 이자가세. 근데 이 상품은 비과세예요. 근데 이 비과세 상품 특징이 뭐냐면 5년 납 이상 10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10년 차 때 비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저축 상품은 최소 납입 기간이 뭐 10년입니다. 사실 5년도 있지만 10년입니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고객한테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게 되면 망설여요. 그럼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모든 전체 상품 판매하는 GA 직원이잖아요. 제가 이런 혜택을 준 상품들을 싹 다 비교해봤는데 지금 제일 높은 게 푸본 쪽에 현대생명이었나?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제가 너무 연기지만 이 상황에서 고객은 저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판매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쭉 봤는데 난 전문가잖아. 그냥 관망했더니 이게 제일 좋았어. 요즘 이걸 많이 찾더라고. 그리고 저도 사실 저축을 하나 최근에 끝내놓은 게 있어가지고 저도 이거 하나 지금 가입했어요. 왜냐면 다음 달에 뭐 금리가 또 떨어진다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 그냥 이번 기회에 하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고객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민해볼게요까지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왜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나 그리고 이 데드라인 있죠. 데드라인 딱 정해줘야 돼. 오늘 12월 13일이야. 그럼 12월 20일까지 고민을 해보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거 이제 아마 20일 이후부터는 상품들이 다 개정이 되는 시점이라 혹시 몰라서 불안해서요. 그리고 고객님 막 진짜 막 갈팡질팡하고 있어. 그럴 때 그냥 계약 그냥 걸어놓으세요. 차라리 철회 기능 알려주면서 그렇게라도 영업해야지. 일단 여러분들 고객들이 한번 1회 보험료 출금시키는 것까지 어렵지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은 철회도 사실 잘 안 해요. 웬만해서. 근데 우리는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거기까지 걸쳐놔 있나 봐. 여러분 보십시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어떤 판매 세일직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걸어놓게 돼 있어요. 오늘 안 하면 계약금 안 걸어놓으면 너 이거 이 금액이 못해. 수고 빠이. 그럼 고객 입장에서 되게 손해보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1회 계약금을 걸어놓으십시오 고객님. 그래야 이 금리 나중에 변동되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차피 이 청약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가입 일자로 30일이잖아. 그럼 우린 30일 동안 이제 시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 AAP는 올라갔기 때문에 이 기분 좋은 자신감과 씹으로 또 뭐 하겠습니까? 또 다음 고객 만나서 또 보여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푸본 판매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게. 여러분 푸본 상품, 현대생명 상품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전에 내가 저축을 상담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좋아. 이 사람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말만 잘하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말을 잘하는 영역은 뭐냐면요. 사기를 치라는 게 아니라 내 상담의 흐름을 정형화시켜서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상담에 필요한 어떤 준비물들을 이 어프로치 시에 잘 세팅을 해놨는지가 중요해요. 아까 말했던 정보 수집 뭐예요? 정보 수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RP가 숙제라 가정했을 때 어프로치는 이 숙제를 잘 풀기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들은 정보 수집 없이 어떻게 뭘 고객을 계약을 할 겁니까? 너무 우리가 좀 잘못된 이 방향이 뭐냐면은 우리 RP가 좋아 맞아. 근데 우리 관리자분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르쳐요. 참고로 RP를 잘하면 계약이 안 나올 수가 없지.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프로치 시의 관계성도 더 중요해요. 전 솔직히 어프로치가 잘 되면요 90% 이상의 어프로치를 잘했다면은 나머지 10% RP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봐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쪼이당 나가서 제가 RP를 잘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전 계약이 나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대상자한테 어프로치를 잘해서 쪼이너까지 잘 끌고 온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90%라고. RP는 그냥 컨트롤 CV 녹음기 틀면 드르르 나오잖아. 이건 계약이 안 나올 수가 없는 RP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간과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의 이 상담을 들을 준비나 마음가짐을 안 만들어 놓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고객은 듣기 싫고 잔소리고 나는 다른 설계사랑 똑같은 사람을 비춰버리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행위입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이 일을 저는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9년차라는 경력 자체가 명함이에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9년차인 제가 헛짓거리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전문가스러운 모습들을 하나하나 잘 갖추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차조면 FC 석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사람 상담 자리 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정말 정갈하게 이렇게 딱 모든 세팅 다 고객한테 이렇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그런 모습들이 정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가 상담을 보는 눈앞에 앉아있는 고객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 되게 전문가스럽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이야기들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변액을 팔아도 팔아진다는 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보험 상품의 메리트를 먼저 찾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저축에 대한 저축을 해야겠다라는 관심도를 끌어내는 게 오히려 타율이 높습니다. 그 뒤에 푸보는 그냥 내가 그냥 갖다 주는 혜택이고 서비스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미래에셋 좋아서 미래에셋 파시는 거 아니잖아요. 흥국생명 좋아서 흥국생명 파는 거 아니잖아. 찬이는 근데 흥국생명 좋아서 팔아요. 올라 300% 시책 준다 해서 지금 이거 개꿀인데요 어제 그러더라고 저한테. 근데 그래도 괜찮다 이거야. 고객한테 이거 저 시책 많이 받으니까 이거 가입하세요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원래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야 상품 세일즈라는 게 원래. 하는 거 아니었어? 좋아서 파는 줄 알았는데. 좋기도 하죠 한국도. 전 여러분들이 이제 어프로치 RP까지 알려줬으니까 클로징 지금 방금 클로징은 제가 구두로 다 풀어버려가지고 사실은 지금 클로징에선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이렇게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간을 분명히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길 바래요. 하지만 이 시간은 내가 정한 시간 안에서 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즉 데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와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이 RP 하는 중간중간에 이런 상품들은 결과적으로 보험사에 피해를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걸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라진다는 건 이 정해진 시간 안에 결정을 하는 절판이 된다는 절판. 네. 그리고 하나 더. 나라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나라는 사람은 이 액션을 어떻게 취했는지 나는 가입을 했는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세일즈의 결정타는 내가 가입한 거 보여주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러네? 너도 진짜 가입을 했네? 물론 내가 가입한다 해서 그 사람이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여기까지 잘 끌고 왔다면 고객이 가장 큰 결정타는 내가 저축을 진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 너라는 전문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근데 내가 말했던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 가입할 수 있을 때 그 클로징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이런 요소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나라는 사람이 저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보험 적금만 하실 게 아니라 은행 적금 할 줄 알아야 되고요. SBI 저축은행 할 줄 알아야 파킹 통장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식도 요즘 해야 된다 했잖아 내가. 코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큰 금액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면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어떤 작은 어떤 그런 흐름 정도는 잡아야 된다는 거 내 말은. 전문가고 내가 주식 잘하는 전문가인데 네 주식 한번 봐보자. 내가 다 팔아보여 어때요 여러분? 같이 따라하고 싶어 안 따라하고 싶어? 같이 한강 가게 생겼잖아 지금.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나 전문가야 그리고 빨간불 그래프 쫙 보여서 어때요 여러분들? 저 성혁 씨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나중에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 보험을 빨간불로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메리츠는 빨간불 있으면 안 되지만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보장 클로징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나라는 사람 전 제 거 많이 보여주는 편이에요 실제로. 저 보세요. 저 한 달에 15만 원밖에 안 내는데 암 진단비 3억 나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하나는 일반암 1억이 아니라 갑상선암 1억이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옛날 사라진 상품도 보여주고.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이런 노하우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곧 명암이야 지금은. 그리고 저는 푸분 저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으시겠지만 다 보여줘요. 그래서 고객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저 심지어 단기나 5년 납도 지금 벌써 하나 2개 끝내놨는데 저는. 벌써 납입이 끝난 게 있다고요 지금. 6년짜리 하나랑 5년짜리 2개가 끝났어 벌써 납입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가 알아서 올라가잖아. 이렇게 해서 빨간불 올라가잖아. 어차피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입 때 저축 팔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소스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RP를 잘 하시거나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제가 어제 또 공유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망보험금 미가입 안내 확인서가 있어요. 여러분 보장하실 때 사망보험 다 빼서 가입하시죠. 여러분 원래 기존에 있는 보험료가 많이 비싼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보험 보장성 보험에 정신보험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우리 그거 줄인 만큼 뭐 하라고 해요? 살아생전에 받는 보장을 올리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컨설팅 해주잖아.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고객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존 차이 RP 끝에 사망이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풀어주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망보험은 필요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알아야 된다는 거지. 고객님께서 가장이세요. 혹시 기영 형님도 지금 대출 있으세요? 있으시죠? 형님이 갑자기 그러면 안 되겠지. 만약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누가 갚아야 됩니까 이거를? 또는 와이프가 자산 그 상속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은 제 생각은 이거예요. 이 사망보험금은
필요한 게 맞습니다. 내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해요. 왜? 아까 말한 상속을 포기하면 집을 포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집을 갑자기 포기하면 남편 돌아갔어, 죽었어. 와이프 혼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무 힘든 비참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망보험 필요한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엄청난 가성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저는. 그럼 이것도 결국엔 둘 중 하나예요. 정기보험이랑 종신보험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 특징이 뭐예요? 정기랑 종신 특징, 장단점을 설명해줘야 돼요. 장단점. 정기는 저렴합니다. 단점 뭐예요? 환급금이 없습니다잖아. 정기보험은 단점 뭐예요? 아까 방금 말했지.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험료가 저렴하고 단점은 환급금이 없어. 얘는 비싸요. 하지만 환급금이 있죠. 원금 이상의 금액을 받아낼 수 있죠. 내가 납입한 보험료 이상의 돈을 받아낼 수 있잖아. 그리고 종신보험의 어떤 상품들 중에서는 내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과 내가 냈던 기납입 보험료까지 같이 주는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라이나쌤이 기납입 보험 P 플러스 그게 많이 팔렸잖아, 세일즈가. 이런 것도 하나의 혜택이야. 이걸 팔아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고객한테. 아, 그러네. 이 목적이 뭐예요? 종신보험 팔면 좋지만 종신보험 팔려면은 종신보험에 대한 리스크나 부담감을 덜어줘야 돼서 이 상담한 사람이. 단점 뭐예요? 비싸요, 비싸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객님께서 저축에 좀 더 성향이 강하신 고객님들은 종신보험을 통해서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예정이율을 지키시면서 사망보험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최적화된 상품이 트리플 양도저축이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또 뭐예요? 아, 나는 그래도 좀 보험료 부담되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2, 3만 원 정도면은 1억에서 2억까지 보상이 되잖아요. 요거라도 넣어놓은. 요즘에는 이 정기보험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대출 상환보험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왜? 내가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망하게 되면은 우리 유가족들이 피해를 보니까 나 사망했을 때 이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을 이 보험사에서 그냥 다 갚아주는 시스템이다. BAP 카디프 생명 상품 이름이에요. 대출 안심보험. 근데 제가 BAP를 빨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는 걸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부담감을 덜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보험료 그래서 92년생 남자 기준으로 제가 15에서 16만 원 풀보장 들어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기보험 건수영업해서 하나 더 받아낼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사망보험 가입 안내 하면서 들이밀면은 헉 이런단 말이야. 그럼 나 사망보험이 아예 없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비싸시면은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셔라.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미팅 때 그거 사망보험 미액 가입 안내 하면서 갖다 주면은 정급이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좋은 거 아닌가요? 3만 원이면 곱하기 10이야. 그럼 30이잖아. 30. 아니야. 3만 원짜리 받으면 30 AMP인가? 맞나요? 적은 거 아니잖아. 그거 한 번 주는 게 뭐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받아가면 설계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가입한 고객님께서 사망보험이 있었는데 내가 해지를 시켜버렸어. 근데 내가 그 사망보험 없애버렸는데 돌아가셨어. 그럼 유가족이 나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왜 그때 우리 아빠가 사망보험 없애버렸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께 인지를 시켜주고 서명했습니다. 이거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망보험 미액 가입 안내 하면서 여러분들을 지키는 행위예요. 저도 고객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은 종신보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질책도 안 받았고요. 저는 막말로. 근데 반대로 김홍구 지점장 예전에 이야기하셨을 때는 사망보험 없앴는데 고객이 돌아가셨어. 유가족이 김홍구 지점장 멱살 잡았대요. 왜 우리 아빠 사망보험 없앴냐고. 그래서 김홍구 지점장이 가끔씩 교육하실 때 이런 내용들도 자주 언급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 지켜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설계사들이 돈 많이 버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건강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불완전 판매보다는 완전 판매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한 건의 큰 월납보험료 계약도 좋지만 다건의 계약을 많이 받는 방법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그 실력을 배양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일단 여러분 저축보험이라는 자체를 저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너무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공유해드린 내용 중에 저축 RP 대본이 있습니다. PPT를 보고 그대로 RP를 할 수 있는 대본. 이걸 누가 써주셨냐면은 이혜림 지점장님 직접 써주신 거예요. 제 거 녹음본 들으시고.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이제 불필요한 내용들 다 타이핑 제거해주시고. 번역을 해요, 번역을. 그거 그냥 그거만 보시고 여기 PPT 켜놓고 대본 따라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 이제 보시죠. 이제 자료도 있어요. 대본도 있어요.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고객만 있으면 되죠. 그럼 이 고객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야겠죠, 그쵸? 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야 돼. 내 고객은 내가 할 거야. 아무튼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아침 교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포스트 왔을 거야. 봐봐. 아니, 주아 인사해. 저 봄이 닮았다는 줄 알았네. 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